실거주의 목적이 있다면요, 리모델링이 유리해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가? 여기서 이제 접근할 때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결국은 전부 다 새 아파트가 되는 건데, 실거주의 목적이 있다면요, 리모델링이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속도가 빠르니까. 장기 투자의 목적이면요, 재건축 재개발이 유리해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중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이후에 들어가는 물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우선은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게 좋아요. 25년 된 아파트,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서울은 비싸다. 그러면 서울에 비싼 데를 들어갈 수 없으면은 서울 일자리, 서울의 강남, 여의도, 그리고 도심 쪽에 연결이 잘 되는 GTX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분당선, 월판선, 요런 데 편승된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에 탑승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가? 우선은 저는 리모델링은요, 1단계는 제가 2월 기준으로 정리를 다 했어요. 이제 추진 현황까지 거래를 다 했는데, 우선 리모델링은 기본 계획 이제 설립되고 우선 이제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끝난 다음에 2주 철거하고 2차 안전진단, 수직 증축시만 가능해요. 그게 끝나면 이제 착공 준공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명은 지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1기 신도시, 강남하고 송파도 지금 이미 송파 쪽에서도 이제 분양을 했고 앞으로 분양할 때가 있죠. 예, 그 선두주자가 있고, 우선은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의 선두주자를 잘 봐야 돼요. 분당에도 선두주자가 있죠. 한솔주공 이제 5단지가 있죠. 그리고 평촌에도 있죠. 목련 2, 3단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 있죠. 시범단지로 선정된 16단지가 있죠. 중동 상동에도 있죠. 그 다음에 군포에도 있어요. 여기에 1차적으로 주목을 우선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움직임이 좋아서 신축으로 나오는 순간 주변으로 그 가치, 밸류가 함께 움직여요.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모델링은 서울의 강남권하고 송파권을 우선 보되, 우선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30년이 30살이 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의 선두주자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가격의 흐름들과 파동들을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막혀 있으니까 일단 리모델링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시범단지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시범단지로 선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우선은 처음엔 2군데를 선정했다가 지금은 2차적으로 시범단지를 3본에도 선정을 했고, 일산에도 선정을 했고, 의왕에도 선정을 했고, 용인에도 선정을 했어요. 용인에도 선정하고, 김포에도 선정을 했고, 부천에도 선정을 했고, 분당에도 선정을 했어요. 요런 지역들을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표시는 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아파트는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 보면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고 앞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이렇게 시범단지로 지정된 이런 지역들, 제가 3본, 일산, 의왕, 용인, 김포, 부천, 분당을 얘기했는데 우선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적으로는 뭘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요, 상대적으로 경기도권에서는요, 분당선, 신분당선, 기존 교통 인프라가 되게 좋은 곳이 있어요. 지금 GTX A 노선도 있고 B 노선도 있고 C 노선도 있고 거기도 물론 있지만요, 월판선, 분당선, 신분당선 새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당선하고 신분당선은 이제 기존 노선이고, 신분당선 특히 추가로 된 노선이 있지만요, 이 기존의 교통이 서울과 연계가 잘 되어 있고 도시의 인프라가 좋은 것 중에서도 진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지만은 수원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저평가돼 있어요. 쌉니다. 근데 수원 쪽도 리모델링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입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삼성전자가 있고
분당선이 있는 주변 쪽에 리모델링이 활성화된 데가 있어요. 학원가도 활성화된 데가 있어요. 근데 투자금은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요. 이런데도 만약에 집이 없다면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현금이 있으면요, 일단은 전세는 계속 유지하시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은 갭 투자라도 실거주로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1억 5천으로도 투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1단계는 신도시의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2단계는 시범단지에 대한 부분들, 3단계는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의 인프라가 서울과 연결이 잘 된 분당선, 신분당선 등등 뭐 아까 예를 들어 수원이라고 있는데 용인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리모델링이 내 투자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되게 중요해요. 리모델링이 분담금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에 가격들이 한번 좀 움직이죠. 시공사 선정이 되면은 조금 또 분위기 좋아지고 안전진단 통과되면 가격도 올라요. 그리고 건축 심의도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데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은 게 사업성이 좀 안 나온다고 판단되면요, 사람들이 일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걸 견디고 들어오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된 다음에 이때부터는 가격이 또 새롭게 오릅니다. 조금 주춤하다가.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 상승과 하락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한 6년, 7년, 적어도 8년 안에 실거주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면요, 경기권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1차, 2차, 3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잠재성이 있는 경우도 제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재개발이 집대성 된 곳 중에서는요, 서울이 그나마 이제 재개발이 싼 거는, 재건축은 싼 게 구로나 노원 쪽에도 있는데 지금 많이 비싸졌죠. 그리고 재개발이 집대성 된 곳은 일단은 장위나 그다음에 상계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싸요. 6억 이상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싼 게 있어요. 그리고 서울 아니고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많이 있는 데로 가세요. 거기가 나중에 좋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인천에 지금 물량이 지금 2023년 4년도에 38,000이나 나오고 지금 물량이 폭탄인데, 특히 서구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데, 인천에 영향을 많이 미친데 들어가도 되냐?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공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해요. 공급이 많으면은 이게 악재다. 맞습니다. 근데 악재의 기간을 생각해야 돼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요, 장기적인 호재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신축들이 집대성되면은 가격들을 주변을 견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길 뉴타운에 가운데 기존 아파트들이 한 개가 있어요. 그 기존 아파트 주변의 신축들이 가격들을 끌어올렸어요.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도 두산이라든지 아파트 보세요. 거기도 두산, 럭키 뭐 이런 데 보면은 가격들이 신축에 둘러싸이니까 견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이 조금 뒤숭숭하지만은 상록 아파트, 염리 상록이 있어요. 걔도 가격들을 주변에서 견인을 했어요. 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안 좋은 지역들이 좋아지면은 교육 수준들이 늘어나고 여건들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가격들의 가치의 상승들은 되게 커요. 지역으로 따지면 청량리 같은 경우 그렇고, 마포는 25개 지자체 중에서 교육열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거기 종로학원도 생기고 지금 대흥역 주변으로는 학원가들이 크게 형성됐잖아요. 하남도 수준 높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는 망월동에 학원가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들이 있는 곳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변화는요, 신축들이 밀집되면요,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동탄도 문제가 되었죠. 입주 물량 폭탄이다. 큰일 났다. 집 팔아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좀 다른 시장이 됐죠. 송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른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서 또 뭐 인천의 남동구 같은 경우도 집대성된 데가 있고, 부평 등 인천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경기도에도 뭐
의왕 쪽에도 되게 집대성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산 쪽도 그렇고 뭐 수원도 그렇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유튜브상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 지방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라고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는데요. 지방을 하기 전에요. 꼭 수도권, 특히 경기, 인천권을 먼저 바라보고 이제 지방으로 가세요. 지방은 최선책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에요. 수요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는 투자라는 것이나 실거주로 갈 때 변화를 봐야 되고 입지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게 많이 있는 곳일수록 물건이든 입지의 변화가 많이 있는 곳일수록 우리가 나중에 가격 방어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하락이 오면 떨어지겠지만은 그 떨어진다고 영원한 하락이 아니라 회복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를 거예요.